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이번 달에는 뭔가 쉬는 날이 많아서 흐름이 좀 끊기는 기분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또 쉬는 건 언제나 옳겠죠. 자, 오늘의 공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 확실히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지표는 확인하고 움직이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나스닥 이제 위에서 머무른 지 꽤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확인하고 쭉 떨어지든 쭉 올라가든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눈치 보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제약 태양광, 인공지능, 전기차 등 이러한 기업들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딱 느낌이 오죠? 맞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친구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또한 엔비디아도 소폭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락한 테슬라는 모델 Y 구매를 위한 판매 금리를 6.4에서 0.9%로 낮췄다.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조금 더 해주겠다. 많이 사가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에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 마감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호재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재로 인식하면서 주가는 올랐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돌아온 고양이. 얼마 전부터 미국에서 밈 주식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며 그때 과거의 영광이 또다시 생각이 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21년 미국 증시에 밈 주식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로어링 키티가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X에 무려 3년 만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이러한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린 사진은 왼쪽에 있는 요 사진인데 이때까지는 그냥 누워있다가 제대로 하겠다 이러한 포지션 변화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밈 주식의 대장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어제 게임스톱은 무려 75%나 급등했고요. 그러니까 내 돈이 2배가 복사가 되었고요. AMC 엔터도 78%나 급등하는 등 아마도 서학개미 기론들이 계시다면 어젯밤은 잠 못 이루는 하루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밈 주식이 더 급등할지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 또다시 깡통 찰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전력설비 관련주 어디까지 오를까? 사실상 이 정도면 올해 템베거 주식의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우리가 이때를 기억하며 야, 그때 전력설비 어마어마했지. 이러한 얘기를 분명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올랐나 한번 봤더니 대원전선 300%, 올해만 300% 올랐고요. HD 현대일렉트릭 200%, 재룡전기 250%등 아무거나 찍어도 그냥 2배, 3배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 길이 그냥 네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맞긴 한데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정도로 강한 주식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 이유는 과거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등등 한때 주도주로 이름을 날렸던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 처음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저평가 매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대가 커져가면서 그 기대감이 터져 나오며 처음에는 뭔가 타당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게 100%, 200%, 300%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과열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과열된 기차는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전력설비 관련주도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 과거 에코프로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 봤을 때 와, 저 주식 난 왜 안 샀나 이 이야기가 이 영상의 아래 댓글창에 그게 가득가득해질 때쯤 이거 안 사고 뭐하냐 이거 사면 돈이 복사된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쯤 아마 그때까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 와중에 몇몇 기업들에서는 최대의 주주 임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모든 것이 그랬던 것처럼 고점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고점 신호는 거래량 터진 윗꼬리 혹은 음봉 이런 것들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아직까지 고점은 안 온 것 같다. 더 포모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그렇다면 사야 됩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조정이 왔을 때 다시 사보는 보통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 21선 이 빨간 선 있죠.
빨간색 선이 달랑말랑할 때 그때 한번 사보는 전략을, 혹시나 내가 전력 설비가 지금 없는데 사고 싶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오면은 땡큐 하면서 매수를 하고 안 오면은 그냥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얻는 거보다는 잃는 거를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전력 설비 이야기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3년 만에 전력망 구축 계획 개편. AI발 전력 수요가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미국이 무려 13년 만에 전력망, 송전선 등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참고로 지금 미국은 무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송전 증설은 지난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는 2035년까지 탈탄소를 하려면은 송전량이 2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IEA는 26년까지 미국 AI 산업 전력 소비량이 지금보다 10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으니까 앞으로 전력 관련주는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관련 소식은 계속 쏟아지겠구나 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HD 현대마린 조금 더 상승할 수도. 과거 대여급들이 상승했을 때 놀라운 상승이 계속 이어졌던 이유는 전부 다 뭐 땡땡 편입 기대감, 조기 특례 편입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런데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시가총액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서 특례 편입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 계속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좀 많이 놀랍죠. 제일 처음에는 한 10몇만 원만 해도 야, 이 정도면 잘 팔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20만 원까지 올라왔고 이미 코스피 시가총액 50위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계속 머물러 준다면은 코스피 특례 편입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네요. 다만 MSCI 편입은 당장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패시브 기대감으로 인해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추가 상승 기대감이 분명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야 이거 언제까지 오르냐 이러한 얘기가 나와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때까지 대여급들이 보여줬던 행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는 거겠죠.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기름값 어느새 많이 하락했다. 기름을 넣으러 가서 생각보다 싼 가격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동 전쟁 가능성이니 뭐니 하면서 유가가 쭉쭉 올라갔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락하고, 그리고 보통 국제 유가랑 이제 우리가 기름 넣을 때 기름이랑 한 2, 3주 정도 시차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유가가 떨어진 걸 반영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휘발유 가격은 평균 1,710원 정도가 되고요. 서울은 확실히 비싸네요. 서울에서만 보면은 1,780원 정도, 그리고 경유는 전국 평균이 1,560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시는 주유소가 비싼지 싼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NextG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우리는 보통 통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 5G, 6G 이런 것들을 떠오르는데, 그런데 6G 다음에는 7G 등 통신은 계속 발전을 하겠죠. 그걸 보고 NextG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차세대 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넥스트G 시대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지금은 상용화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기술이, 그런데 머지않아 10년 안에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의 일단 기본 밑바탕은 무조건 통신, 절대 끊기면 안 되는 통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넥스트지는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6G를 향해서 가고 있고 상용화는 2030년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올해 안에는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6G 관련주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KMW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친구 겉터양 이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루하지만 결국은 또 우상향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전 프로가 한국에도 출시한다. 드디어 한국에서도 비전 프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 WWDC 이후에 전 세계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비전 프로는 좀 많이 비싸죠. 3,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쓸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 2, 3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 비전 프로로 할 수 있는 게임이 대박 터지는 게 한두 개가 나올 거고, 가장 좋은 건 포켓몬 포켓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진짜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에서 어젯밤 새로운 AI 모델 GPT-4.5를 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 진짜 미쳤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GPT 하면은 그냥 글로 적고 뭐 글로 답하는 그 정도지 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녀석은 이제 음성 대화를 통해 물어보고 답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시각적 능력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사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뭐 화상 카메라 기능을 킨 다음에 내 얼굴을 보여주거나 혹은 뭐 내가 보고 있는 어떤 거를 보여주면서 여기 어딘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추론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말로 알려주는 그러한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연하는 영상을 보니까 농담을 서로 하면서 GPT가 대화 중에 웃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GPT는 뭔가 딱딱하고 말도 뭔가 어눌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냥 옆에서 들으면은 과장 못해서 사람이랑 얘기하는지 아니면 GPT랑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영화 중 하나인 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영화가 떠오를 정도로 그만큼 기술 발전이 빠르다고 하니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은 어제 공개된 GPT 그 시연 영상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큰 기대감이 나오자 오늘 한글과 컴퓨터 등 AI 관련주가 급등했고 거토양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감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아 피크아웃 우려 축소. 기아에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었죠. 이에 키움증권은 피크아웃 우려가 불식되었다며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기아는 실적 콩콜에서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하반기에는 실적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매수로 상향하긴 했지만 목표가는 14만원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마도 하반기 실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목표가를 올리기는 부담스러웠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도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 뭐 예를 들면 10만원 초반대 거기까지 가면은 그때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맥스 조정받으면 매수하자. 요즘 화장품이 난리죠. 그 중심에 서 있는 코스맥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가 1분기 컨센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고객사들의 수출 호조, 그 다음에 중국 광저우 합작법인의 실적 연결 편입, 그 외에도 미국, 동남아 등 고객사들의 성장의 영향으로 전 법인의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황 호조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야, 그러면 이거 당연히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토양 또 빵빵 터지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상상인 증권에서는 최근 높아진 레벨은 분명 부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이랑 주가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는 조금 잠잠해졌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주도주는 21선을 깨지 않습니다. 21선이 달랑말랑할 때 그때 매수를 해보고, 혹시나 21선이 강하게 깨진다 그렇다면 손절, 그걸 지지하고 올라간다 그렇다면 뭐 불타기를 하면서 조금 더 들고 가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 관련주도 최근 비슷한 흐름이니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증권사도 호실적. 증권사도 1분기에 호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4월 코스피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을 11조라고 하는데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8에서 9조였는데 11조면은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군요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PO 건수도 증가하고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증권주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2분기에도 충분히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에서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이 인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만 보고 매수하다가는 혹시나 모를 그런 뭐 교통사고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충당금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그렇다면 이제 그제서야 진짜 매수 기회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증권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증시 상승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고,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증권주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주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분명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충당금 때문에 매수 기회를 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부동산 PF 이쪽 관련 이슈만 보면서 증권주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자동차 엄청난 성장세. 우리가 최근 기아의 실적을 보면은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바로 환율이었죠. 그런데 옆나라 일본을 보니까
야, 여기는 진짜 최악의 엔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더욱더 큰 환율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자, 일본 자동차 업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뭔가 좀 무시당했던 하이브리드, 그 친구가 요즘 미친 듯이 잘 팔리는 와중에 엔저까지 도와주니 최대 실적을 안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7대 자동차가 전부 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혼다는 영업이익이 무려 70%나 증가했다고 하고 북미에서 하이브리드가 작년 대비 2배나 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3위입니다. 내일 비가 옵니다. 부처님이 우산 또 챙겨 오실 것 같은데요. 휴일인 내일 전국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고 예상 강수량은 전국 다 다르겠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10에서 20mm. 이게 어느 정도냐, 그냥 밖에 걸으면 신발이랑 그 바지 밑단이 좀 젖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강원도 산지에서는 눈이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강원도는 어떤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비도 비지만 전국에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중 삼성전자의 외인 비중이 3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올해 그렇게 많이 샀으니까 뭐 그럴 만두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동시에 좀 어이가 없는 거는 아직도 8만전자인 이유는 뭐냐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참고로 어제 삼전에는 찌라시라고 될진 모르겠지만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엔비디아에서 테스트 중인 HBM이 통과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그 이후에 삼성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테스트해서 그런 거지 테스트 방식이 바뀌면 당연히 통과할 것, 이러한 이야기도 이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당연히 믿습니다. 올해 말까지 9만 전자, 그리고 내년 초반에 10만 전자, 11만 전자까지 그게 실제로 달성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